자,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자까지 같이 사용하고 싶을 적에는 그림자를 체크해서 두 가지를 같이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그림자하고 그림자는 체크를 해제하고 이제 백드롭이라는 항목인데, 자, 확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백드롭을 체크를 하고, 백드롭을 체크를 하면은 뒤쪽에, 자막 뒤쪽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색상이 자막의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 여러 가지 형태 두 색상 그라디언트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역시 이곳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큰 아이콘을 선택해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배경의 크기는 역시 자막의 크기하고 똑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배경의 폭과 그 다음에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를 변경을 하고 싶을 적에는 자, 아래쪽에 화면 비율 유지 체크를 해제하고, 자, 폭만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또 세로폭 높이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더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현재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적에는 화면도 비율 유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크기를 변경을 하게 되면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타나는 뒤쪽의 배경도 아래쪽에 보면은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타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해서 사각형으로도 쓸 수가 있고, 둥근 모서리 사각형, 또 일반적으로 그냥 둥근 사각형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편리한 대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단색 배경바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어떤 형태가 아니고 자막이 있는 쪽은 전체적으로 가로의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이틀 크기하고 같이 연동지어서 사용할지 또는 단색으로 가로 전체로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유형이 현재는 이미지인데,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투색상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색상을 역시 지정을 합니다. 자, 청색 그 다음에 선택하고 한쪽은 뭐 흰색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앞에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색상의 방향을 조절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반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드롭 내용은 체크를 해제하고, 반사를 자, 다시 확장 버튼을 열고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현재 만들어진 자막이 물에 비치듯이 반사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반사되는 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뚜렷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흐릿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래쪽에 보면은 개체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개체 설정은 위쪽에 또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모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것으로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모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위치 항목이 있는데, 자, 위치를 현재 이 가운데서 시작하게 할지 아니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나오게 할지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모션을 만들지에 달려 있는데, 자, 가운데서 작은 상태에서 커지는 상태로 만들고 싶을 적에 자, 제일 먼저 위쪽에 위치에 여기 보면은 자, 키프레임 추가 제거 항목이 있어서 키프레임 추가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작으면은 위쪽 모니터 윈도우하고 경계 영역에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클릭을 하고 아래쪽 타임라인을 좀 크게 확대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일에 대한 키프레임도 추가를 하나 클릭을 해서 스케일도 해주고, 회전이나 불투명도는 필요한 경우만 체크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이제 적정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현재랑 똑같은 위치와 그 다음에 스케일을 똑같은 키프레임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왼쪽에 보면 이전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는 작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전 키프레임을 이동하고
두 번째 키프레임은 현재 크기하고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케일만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은 화면 비율을 유지해서 같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가로하고 세로의 크기 비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줄여서 잘 안 보이게. 자, 0.2로 되어 있는데 이 이하로는 더 줄여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스케일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는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두 번째 키프레임까지는 아까 만들어 놓은 두 번째 키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면은 현재 위치와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크기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위치를 좀 변경을 하고 싶을 적에는 다시 이전 키프레임으로 자, 위치에 대한 이전 키프레임으로 가서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다시 그렇게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가운데서 커지면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아래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커지는 형태의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서 다시 현재 이 크기나 위치에서 잠시 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 머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현재의 그 다음에 위치와 또 스케일에 대한 키프레임을 그대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두 번째 키프레임과 세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전혀 어떤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로 모션이 적용되고 만약에 이제 다시 나가게 하고 싶을 적에는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다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자,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 또 스케일에 대한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 위쪽에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은 커서의 모양이 좌우 상하의 화살표로 바뀌었을 적에 클릭을 한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위치 이동이 수월치 않을 경우에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적절하게 다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도 아래쪽에서 크기도 같이 예를 들어서 작게 하게 되면은 자, 이 네 번째 키프레임은 크기도 작아지고 위치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와서 자, 이전 키프레임이 아니고 처음으로 와서 홈키를 눌러서 처음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키프레임은 머물러 있다가 네 번째 키프레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아지면서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때 반사되는 그림자가 좀 간격이 멀어졌을 적엔 자, 두 번째에서 다시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고 이 간격을 잡아주기 위해서 반사해서 거리가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거리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을 수 있게 줄여주고 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반사에 대한 거리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 플레이를 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내용의 모션은 또 사용자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템플릿으로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자, P 미디어 이번에는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사용자가 저장한 사용자 지정 카테고리 안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자막시험 2라는 템플릿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역시 자막의 활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